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 용어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용수철 부분 좀 다시 할게요. 용수철 부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거기 관련된 문제 좀만 더 풀어보고,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시간 동안에 그 위치에 끝나요. 이쪽에 있는 문제 안 풀었지? 다음 쪽에는 이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와. 아니? 아니? 이쪽에 있는 문제 하나도 안 풀었잖아, 우리 뒤에. 풀어오세요. 그리고 진도 조금만 나갈 건데, 요 두 번째 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줄게요. 알았죠? 그냥 일단은 나가겠습니다, 진도. 설명하는 겁니다. 쉽습니다. 야, 오늘만 하면, 물리에서 제일 어려운 거 너네가 끝낸 거야. 역학 파트를. 한 달 걸렸네요, 딱. 얘들아. 진짜 이것만 제대로 하면, 물리는 진짜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여기까지만 제대로 하면. 고생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렵죠. 이거? 너 이거. 이거 말씀 안 줘. 아니야. 프린트. 이런 거 복습할게요. 한번 봤지, 영상? 좀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어려워요. 봐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게 잘 봐. 뭘 배웠는지 지금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공부했기 때문에. 맞죠? 다 같이 공부했잖아. 나랑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치? 지금 몇 번째야 다 같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 일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됐죠? 뭘 일로 정의했어? 힘이랑 요 힘 때문에 생긴 변이의 효과를 한꺼번에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물리량이 일이었어. 누가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죠. 힘의 효과랑 그 힘 때문에 변이의 효과가 생겼을 때 두 개를 묶어서 취급해야 될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왜냐면 똑같은 힘을 가해도 변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맞아? 같은 변이를 밀고 가도 힘이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루는 물리량을 만들었다고. 뭐랑 비교가 되니? 충격량이랑 비교되죠?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했어? 힘과 요 힘을 가한 시간의 효과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물리량이었잖아. 맞지? 맞죠? 저 시간에 이거 한 거 맞지? 그래서 계산 어떻게 했어? 계산할 줄 알아야 돼. 힘에다가 뭘 곱한다 이런 변이를 곱하는데 주의할 점이 얘랑 방향이 같으면 그냥 곱해줘도 돼요. 근데 방향이 다를 때가 문제지. 첫 번째 경우는 방향이 다를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 힘을 가하고 이렇게 이동할 때. 변이 이렇게 생길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요 힘의 요쪽 성분을 구해서 이걸 세타로 하면 요게 F의 코사인 세타야. 요 힘의 요건 이란 게 아니니까. 얘는 이란 게 아니잖아. 요쪽 성분을 구해서 여기다가 변이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갔다가 이거에 수직하게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이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데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얘만 이란 거니까 요 값을 구하는 거, 요 길이를. S의 무슨 값이야?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가지고 F를 곱하는 거지. F에다가 S의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는 거예요. 됐지?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힘이 달라질 때. 힘이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거나 막 이상하게 변해 거리에 따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힘 변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아래 면적으로서 이를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쵸?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로 이제 한 게 뭐냐면 중력이 한 일과 산성력이 한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봤죠. 중력이 아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지? 중력이 아닌 높이가 h고 여기가 s예요.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있어. 중력은 어떻게 가야죠? 밑으로 mg가 가야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한 일이 얼마다? 요거에 얘가 이렇게 갔지만 어떻게 생각하셨어 방금? 이렇게 가고 나서 이렇게 갔다 오는 게 된다 했잖아. 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힘을 밑으로 가는데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맞아? 그럼 얘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되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요게 요 S의 힘 성분이라고. 따라서 어떻게 계산해? mg h로 계산하면 되죠. 아니면 어떻게 계산한다? 요 힘의 요쪽 성분을 구해서 그걸 F라고 볼게. 스몰 F. 우리 운동만조식 할 때 스몰 F라고 많이 갔었잖아. 뒷면에서 가야지 저는. 맞아? mg 사인 세타에 가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이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에 가는 거지. 거기다가 공급한다? S를 곱해줘도 되겠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력이 안 되게 계산할 때는 이게 훨씬 편하지. 근데 이 H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걸로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면 좋겠죠. 이게 중력이 안 돼. 그 다음에 탄성력이 안 되는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어려워해. 탄성력이 안 되는 어떻게 계산한다? 탄성력의 크기를 알아야 계산을 하죠. 막 힘이 변해 걔는. 탄성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 용수철 있잖아? 물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탄성력이라고 해보자. 얘를 원래 길이에서 내가 x만큼 이렇게 밀었어요. 여기까지. 그럼 탄성력이 일단 어디로 가야죠? 어느 쪽으로 가야지 탄성력이? 원래 방향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야죠. 탄성력은 얼마죠? 크기가? 탄성의 크기 얼마? 용수철 상수를 얼마라고 하자? K라고 합시다. K 얼마예요 탄성력? 예 K 곱하기 X라고 했어요. 기억나? 이걸 후퇴 법칙이라고 했잖아. 얘 탄성력의 크기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야지니까 K 곱하기 X예요. 요거라고. 맞니? 여기 가면 탄성력 얼마? 안 늘어났으니까 탄성력 없죠? 날 봐. 안 보지 말고 나랑 눈을 마주쳐. 따라서 이게 거리에 따라서 거리의 비례하니까 점점 줄어든다고. 이렇게 가면서 줄어드는 탄성력이 작용해요. 맞아? 반대로 이쪽으로 x만큼 가면 탄성력 얼마야? 얘는 이쪽 방향으로 kx겠지, 그치? 맞아? 얼마 알아? 마이너스 kx라고. 그러니까 됐니?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건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커진다고 멀어지면. 됐어? 이렇게 탄성력이. 그러니까 힘이 달라져요. 내가 용수철이 탄성력이 한 일을 구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탄성력이 한 일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KX에다가 여기서 탄성력은 KX니까 KX에다가 이동한 거리 X 곱해주면 안 된다고. 달라지니까 이 면적을 구할 생각을 해야죠. 응? 원래 길이까지 가는 동안에 X만큼 먼 곳에서 원래 지 있었던 방향까지 가는 동안에 하는 일은 이 면적이란 말이야. 얼마니? 외우세요. 그냥 외워도 됩니다. 다시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내가 X만큼 밀어도 되고 당겨도 돼요. 어쨌든 다 플러스 1이야. 왜? 흰 방향이랑 변이의 방향이 같으니까. 이렇게 갈 때도 플러스 1을 하고요. 이렇게 갈 때도 플러스 1을 해. 방향이 같잖아 둘이. 언제 마이너스 1을 한다고 했어? 얘랑 얘랑 반대일 때 마이너스 1을 한다고 했죠? 맞아? 그냥 플러스 1만 한다고 이만큼에. 반대로 이렇게 갈 때는 마이너스 1 하죠? 왜냐면 힘은 이건데 방향은 일로 움직였으니까 용수철 탄성력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야. 됐어? 계산할 수 있고 외워도 돼요. 다시 주의할 점. 이걸로 갈 때 원래 길이까지 갈 때 동안 하는 일이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하는 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하는 일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일 구해야겠지. 따로따로.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겠네. 멀어지니까. 맞죠? 응?
이게 두 번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였어? 일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또 한 번만 해주시고 이걸. 저희 가져오기 귀찮아요. 봐봐. 분필은 원래 지우개로 주면 이걸로 주면 안 된다. 알고 있어요? 여기 화학약품도 있어가지고 안 되는 좀만 하고 가져올게요. 봐봐. 세 번째. 세 번째로 배운 게 뭐야? 일의 효과. 우리가 정의한 일, 힘 때문에 생긴 변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취급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 완전 중요하다 그랬죠. 특별히 알짜임이한 일은 어떤 효과를 만든다? 그래, 이게 뭐의 변화를 만드냐면 2분의 1 MV 제곱의 변화를 만들어요. 여기서 표현한다. 다시 알짜임이한 1의 효과가 뭐다?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얘를 운동에너지라고 불러. 이놈의 변화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속도 구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의 변화라는 게 속도 구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맞죠? 내가 얘기 안 했나 옛날에? 잠깐 여고에서 수업했을 때 얘기했었죠. 얘기 안 했니? 그 표정이 됐다. 여고에서 한 1년 좀 안 되게 수업했었는데 지금 여기 여고가 되었고 여학생이 실수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듣는 한 명 있었어. 근데 이렇게 수업 시간 내내 날 쳐다보면서 듣는데 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나도 안 들었어. 듣는 거 맞지? 봐봐. 이런 얘기야. 얘가 2kg인데 속도가 0이었어요. 내가 얘한테 F라는 힘을 가할 거예요. 그래서 몇 미터 끌고 갈 거냐면 10m를 이렇게 끌고 갈 거야. 그랬더니만 여기 도달했을 때 2kg짜리의 속력이 10m/s가 됐네? 그러면 내가 얼마의 힘을 가했겠니? 이런 문제 풀 수 있다고. 얼마의 힘을 가했는데? 이게 알짜임이죠? 알짜임이 한 일이 얼마야? 지금 10m. 같은 방향으로, 힘 방향으로 10m 갔으니까 알짜임이 한 일이 지금 10 곱하기 F겠지? 이게 알짜임이 한 일이에요. 이게 뭘 일으킨다고? 이놈의 2분의 1 MV 제곱을 변화시킨다고. 그럼 얘는 운동에너지 얼마야? 0. 얘는 운동에너지가 얼마야? 2분의 1에 2에 10의 제곱일 거 아니야?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맞아? 100이네 100. 에너지는 100이에요. 맞아? 그러면 내가 한 줄도 얼마여야 돼? 100만큼 일해야 된다고. 100만큼 변했으니까 나는 얼마인가 한 거야? 10N의 힘을 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어 이거? 완전 중요한 건데 이건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죠? 봐봐. 해봐 오늘. 용철 상수가 4Nm/m예요. 2kg. 얘를 잡고 있다가 원래 길에서 지금 얼마큼 압축했냐면 10m 압축했었어. 잡고 있다가 탕 올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 5m 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얼마일까? 해봐. 이게 일로 이렇게 탄성력 적용해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멈추지 않죠? 계속 갑니다. 딱 5m만큼 더 갔을 때 속도 얼마일까? 해봐.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있는 거라서. 답은 좀 지적을 할 수 있어. 루트 나올 수 있어요. 구하고 있니? 너 프린트 없어? 내 교재 없어? 안 가져왔다 그랬구나 오늘. 버린 거 아니야? 집에 있어.
해봐 빨리. 운동의 에너지가 변했다는 얘기는 운동의 에너지가 변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알짜임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운동의 에너지가 지금 정지 있었으니까 0이었다가 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운동의 에너지가 변할 거라고. 그 얘기는 얘한테 뭔가 알짜임이 가해져서 일을 했다는 얘기야. 누가 이랬니? 가는 동안에. 누가 이랬어요? 탄성력이 일했겠지. 맞아? 탄성력이 한 일을 계산해도 이렇게 가는 동안에 탄성력이 한 일을 계산해 봐야죠. 맞아? 그만큼 운동에너지가 생긴 거지. 됐어? 왜 봐? 지우개가 놀 때 동안 왜 나?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 서서 수업 듣는 거 어떨까? 졸리기도 한데. 어? 뭐야 사람? 그럼 얼마? 왜? 일어서서 수박 싶냐 진짜. 수빈 얼마? 뭐 얼마? 뭘 틀렸을 것 같아. 뭐 답을 얘기해봐. 구하긴 했다는 거잖아 그래도. 오씨. 구한 사람 없냐? 뭘 구해야 될까 일단? 이 탄성력이 한 일을 구해야지 뭘 구하죠, 그쵸? 이걸 못 구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냥 외우라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못 구하겠으면 일단 이게 원래 길이니까 원래 길이까지 가는 동안에 하는 일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쵸? 원래 길이에서 멀어지는 동안에 하는 일은 마이너스야. 맞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하는 일 얼마?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외워. 모르겠으면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계속 나와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이거 못 외웠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탄성력을 구해요. 얼마니? 용성수가 4하고 10m 늘어났으니까 탄성력 얼마야? 이때는 40N이죠. 이때는 탄성력 얼마야? 0이지. 그러면 40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되는 힘을 가했지만 그냥 20 가했다고 퉁칠 수 있다고. 맞아? 몇 미터 가는 동안에? 10m 가는 동안에. 따라서 얼만큼의 일을 해요? 200줄만큼의 일을 한단 말이야. 이걸 대입해도 돼요. 2분의 1에 4에 10의 줄. 맞죠? 여기 가는 동안에는 x가 변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합니다. 그래서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산속력 얼마야? 20N이잖아. 그러면 0부터 해서 20까지 가는 동안에 힘이 0이었다 20 됐으니까 그냥 얼마가 있다고 퉁치자. 10N을 5m 동안 가 있다고 퉁칠 수 있다고. 그럼 탄성력 얼마? 50줄이네. 그치? 이 마이너스는 왜 마이너스야? 힘을 절로 가는데 일로 갔으니까. 아니면 대입해도 돼요. 2분의 1에 4에 5에 얼마? 50이네. 그치? 마이너스 7이 됐어? 이해 안 가는 거기까지. 난 용수처리 한 1분 구하겠다. 딱 쉬웠니? 손들지 않네. 이해 안 가는 사람 빨리 질문. 나 시켜서 못하게 말하면 이따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볼 건데 못 풀면 알아서 해라 하니까. 응? 용수처리 하는 걸 못 구하면 진짜 씨. 알겠어? 네. 적게 나 이거 개인적으로 했잖아 우리. 그치? 다 알죠. 그치? 그러면 속도 얼마? 일단 얘 운동에너지가 얼마 되겠어? 여기는 운동에너지가 0이야. 속도가 0이래서. 그럼 알짜임이 총 얼마큼 되니? 얼마? 150이 됐잖아. 그럼 운동에너지 얼마겠어? 150이겠지. 그게 2분의 1에
2에 V 제곱이니까 V 얼마? 루트 5 150이 얼마야? 5 루트요? 루트 얼마? 맞아? 맞니? 아닌가? 맞잖아. 그렇죠. 나니? 나서? 왜? 야 이거 150인 거 구했는데 이거 구하는 건 없죠. 그렇지? 어떻게 이거 기본 문제예요. 할 수 있어? 맞았어? 아니 좀 루트를 아 이걸 계산 못했어? 이거는 많이 맞춘 거. 네.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수학 공부 또 했거든 오늘도. 지금 막대 그래프 그리기예요. 뭐 좋아하는 꽃별 학생 수가 막 써 있어. 자기 학생 누구는 무슨 꽃 좋아하고 그럼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야. 백합 좋아하는 애가 몇 명인지 조사해야 되는데 애가 ADHD인가? 그걸 못 세요. 그걸 계속 틀려 이거. 내가 웬만하면 다 안 내려고 했는데 집중 안 한다 진짜. 진짜 세 가지고 그것도 적으면 되는데 그걸 못 줘. 아 진짜 어떡하면 좋니? 유튜브 좀 그만 보라 그럴까? 백합 개수는 없어. 어떻게 돼? 그림 실제 그면서 백합 몇 개인지 몇 명 좋아하는지 세면 될 거 아니야. 씨. 계속 틀려 계속. 그 울어요 내가 화냈다고. 나 진짜 씨. 아 뒤집어 싶어. 내가 왜 애한테 화를 냈네. 화를 냈는지 집중하라고 그런 거지. 집중해. 지금 150이면 그러니까 됐죠? 이 정도 풀 수 있겠어?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쵸? 이게 두 번 일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알짜는 애들이 뭘 만든다? 운동에너지의 변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운동에너지의 변화를 보면 한일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한일을 보면 속도,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 했어?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도입했죠. 포텐셜 에너지 두 종류가 있었어. 두 종류. 무슨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그 다음에 탄성, 이것도 역자 붙여야 되지 않냐 솔직히.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 아직은 에너지가 아니지만 아직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조금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게 확실하니까 아직 없지만 있다고 퉁치자. 그게 위치 에너지의 뜻이었어. 기억나? 여기 기준선부터 해가지고 지금 H 높이에 질량 M인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잡고 있으면 얘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일을 못하죠. 나 평생 안 놓으면 진짜 영영 못해요. 근데 내가 이걸 놓는 순간에 이쪽으로 중력 mg가 가해져서 h만큼 이게 알짜임으로써 이래요. 그럼 여기 도달하는 순간에 얘한테 뭐가 생기냐면 이 중력이 해준 일만큼 mg 곱하기 h만큼 얘가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긴다고. 운동 에너지가. 그게 여기서 생기지만 여기 있을 때 그냥 있다고 하자. 이만큼 일해줄 게 확실하니까 내가 해준 일만큼의 에너지 mg h만큼을 그냥 있다고 하자. 이게 위치 에너지의 뜻이에요. 어렵니? 괜히 위치 에너지를 도입해서 너네들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완전 이게 요긴하다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미 생길 게 확실한 걸 갖다가 그냥 에너지 취급해 놓으면 그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잖아. 이 위치 에너지까지도 포텐셜 에너지까지도 에너지 취급해서 내 전체 에너지라고 취급해 놓으면 이 중력이나 탄성력이 일할 때는 에너지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얘가 떨어지면서 중력이 mg의 h만큼 이랬어.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이 에너지 0이었다가 운동 에너지 0이었다가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이만큼. 그럼 에너지 증가한 거라고. 이미 이것도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내 전 재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겨도 증가한 게 아니잖아. 그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죠. 누가 일하면? 중력이 일하면. 맞죠? 맞냐?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누가 일할 때? 중력이 일할 때 또는 탄성력이 일하면
이라면 얘네들이 할 일까지 포함해서 이미 에너지 취급을 했기 때문에 내 전체 에너지는 안 변한다.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말의 뜻이에요. 이해갔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이 뭐야? 이미 내 재산으로 내 에너지로 잡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일에서 에너지가 생기더라도 그건 증가한 게 아니다. 그 뜻이라고. 됐니?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기준선이 중요합니다. 기준선까지 해줄 일이에요. 탄성 위치 에너지는 어디까지? 원래 길이까지가 중요해. 원래 길이까지 해줄 일입니다. 누가? 탄성여기가. 그쵸? 그럼 여기까지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야. 여기 있을 때는 이게 기준선이니까 원래 길이가 기준선이에요.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얼마? 얼마큼 해줄 거라고? 외웠죠 이제? 얼마큼? 얘가 탄성력이 얼마큼이래 가면서 외워 외워. 2분의 1 kx의 제곱만큼이란다고 몇 번을 얘기해. 맞죠? 맞아? 그럼 얘는 아직 이만큼 일 안 했지만 여기 가면 요만큼 일해준 것만큼 에너지가 생길 거니까 여기 있을 때 이 에너지가 있다고 하자고. 그게 탄성 위치 에너지의 뜻이라고. 맞아? 맞냐? 응? 됐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같이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봤잖아. 뭐야 이거? 물체가 2kg짜리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위로 지금 20N의 중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위로 30N의 힘으로 힘을 가해가지고 10m를 들고 올라가요. 이렇게. 어? 그러면 이놈은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생길까?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생겨요? 얘들아 고민하면 안 되죠? 얘 역학적 에너지 얼마 생겨요? 300줄만큼 역학적 에너지 생긴다고 했어? 왜? 아니 내가 힘을 가한 요 힘은 중력도 아니고 탄성력도 아니에요. 따라서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그런 힘이라고. 일을 하면 얘들아 기본적으로 일을 갖다가 하게 되면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해주게 되면 얘는 반드시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니까. 에너지가 증가할 거라고. 또 난 사실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일을 했냐면 얘한테 30N의 힘으로 10m를 들고 가면서 얘한테 얼마큼 됐어? 300줄만큼이라면서 얘가 에너지가 300이 됐을 거라고 기대하에서 일을 한 거예요. 맞아? 근데 얘 운동 에너지 얼마 생겨? 300이 아니라 얼마 생기니? 운동 에너지는 그럴 수 있죠. 얼마 생겨? 아니다. 아니? 운동 에너지 얼마 생겨?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진짜. 이 운동 에너지 얼마 생겨? 꼭대기 올라갔을 때 이 운동 에너지 0이에요. 안 움직이니까. 이 얼마 생겨?